그 시장에 현존하고 있는 코인들이 1,800개? 네, 뭐 숫자는 계속 변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많은데 이 제2의 비트코인, 제2의 이더리움을 노리는 우리나라 이 토종 코인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정확한 한국의 이제 블록체인이나 코인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노원구 코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뭐 글로스퍼나 이런 회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메인넷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이제 오픈 소스니까 그 소스들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을 포크해서 만든 코인들을 말고 자체적으로 메인넷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꼭 의미 있는 거냐, 이건 다시 또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일입니다. 메인넷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은 거다. 아니면 포크에서 쓰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정의 내리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자면 국내의 기술력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이제 ICO가 금지되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뭐 게임 리워드 관련된 ICO도 지금 준비하는 것들도 몇 개가 있고요. 유통, 무역,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예인 관련돼서 이제 연예계약사의 그 생태계를 품으려고 하는 이런 코인들도 있고, 다양한 개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개발 일어나는 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포크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 네. 메인넷을 개발하기에는 좀 이제 뭐 구체적인 개발비까지는 어렵지만 요새 이 ICO라면 보통 단위가 1,000억, 뭐 최근에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조 단위로 모여 있지만, 근데 최소 그 금액을 얘기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이 메인넷을 새로 개발하려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위가 굉장히 커진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는 코인들은 그냥,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최근 트렌드로 가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술 경쟁이 되는 ICO였어요. 기존에 이런 플랫폼이 없었는데 전력 거래에 대한 이제 시장의 수요가 있는데, 그 전력 거래 수요를 이런 식의 기술 구현을 하면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는 뭐 리플처럼 새로운 환전에 대한 게이트웨이를 개인들이 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 이제 이런 기술 베이스의 ICO들이 성행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그 기술에 대한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경쟁이죠. 비즈니스 모델 경쟁. 그러니까 우리 닷컴 버블 때에 너도 나도 닷컴만 붙이면 되고, 또 닷컴 붙이고 나서 뭐 우리는 이런 기술 개발했다, 뭐 동시 접속을 이런 것까지 우리가 트래픽을 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런 게 표현이었다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채팅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서 돌아가는 비즈니스 모델 경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그 경쟁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에서 제2의 비트코인, 이거는 조금 이제,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단순 거래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제 비트코인은 좀 논외가 돼야 될 것 같고, 제2의 이더리움을 노린다라고 하면 이미 이오스도 있고 뭐 러시아의 웨이브도 있고 있지만, 또 그걸 노린다고 하면 사실 기술적인 어떤 혁신보다는 보안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이 블록체인상에 옮겨올 거냐, 이제 이게 더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파악하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제2의 비트코인, 국내에서 뭐 제2의 이더리움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향을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이 우리 암호화폐가 보면은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자체만 보면은, 자, 이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 우리 이더리움은 그 비트코인의 어떤 특징에 최초의 어떤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또 국내 토종 코인이라는 건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어차피 글로벌한 어떤 아이템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글로벌을 지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기술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프라적으로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데 불구하고 어떤 이제 그 국가라는 이런 게 개념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비트코인도 보시면 아시고, 그 이더리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적인 것도 우리가 이제 그 감안을 해야 되고, 네. 그 작년에도 아마 국내에서 그 이제 국내 기업이 했던 ICO 중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우리 펀딩한 회사가 있죠. 뭐 H닥이라든가 네, 있는데, 역시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어차피 뭐 H닥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이게 글로벌한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시간이 들고, 아시겠지만은 아직까지도 보면은 이제 그
H닥이 상장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넷마블 뭐 이제 이 게임사들 카카오톡이나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너무 빠르나요.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 닷컴 버블에서 몇 년간 해야 됐던 것들이 몇 개월 사이에 지금 막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기존의 큰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사가 됐든 뭐 브랜드 파워가 이미 큰 회사가 됐든 이미 빅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토커나이즈라고 하는 형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가 이미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 담아서 비즈니스를 펼치겠다. 이제 이런 걸로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뛰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그런 뭐 메이저 플레이어한테 이렇게 먼저 넘어가면은 문제점이 있나요? 문제점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 맨날 중소기업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렇게 가서 기존의 ICO로 몰리고 있는 자본들이 빅플레이어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 IP를 이제 블록체인상에 구현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 두터운 개발층, 기획층, 산업에 투여될 수 있는 이 여러 이제 인력뿐만 아니라 자금에 대한 투자가 한쪽으로 몰려버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장기적으로 보자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게 좀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데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하는 건 다른 나라에서 하고 우리나라는 빅플레이어들이 그냥 우리 블록체인에 실현해서 우리 부가가치 이렇게 높였어. 우리 비즈니스 생태계 바꿨어. 이런 게 주인공이 되기에는 아직 좀 빠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토종 코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맞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은행이 보통 넘어갈 때 우리 토종 은행이 외국 사람이 외국이 주인이 됐다. 이게 사실 이제 너무 오래된 개념이잖아요. 예. 이 코인 자체가 이미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 ICO하고 ICO에 참여한 지분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이게 토종 코인이 아니다. 그건 맞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사실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글로벌한 코인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죠. 이미 이제 넷마블은 국내보다도 해외 쪽에서 상당히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아마 그 게임머니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금지시켰죠. 게임 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는 게임머니의 중개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실적으로는 이제 암암리에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게임머니가. 근데 만일 거기에 우리 토큰이나 이 코인을 적용한다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호재가 없죠. 너무너무 좋은데 아마 이제 국내에서는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국내에 그런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는 게임 업체가 아마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그러니까 코인을 개발하겠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는 ICO가 금지가 돼 있고, 그쵸. 현재는. 두 번째로는 우리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호불호가 갈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 산업 발전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제 게임의 어떤 어두운 면들, 그렇죠? 여러 부작용이 많죠. 그다음에 규제를 해야 되는 사람 많은데 거기다 코인까지 만일 발매한다면 상당히 좀 뭐 다른 건 이제 어떤 비즈니스는 좋을지 몰라도 어떤 이제 도덕적으로 또는 도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아마 그런 이제 게임 업체의 어떤 토큰, 게임머니를 대체하는 토큰은 뭐 하더라도 아마 해외에서 아마 실시하지 않을까. 네, 좀 규제가 되나. 게임머니 쪽보다 이제 지금 글로벌하게 이 게임과 관련돼서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광고를 보면 말씀하신 게임머니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게임을 또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게임 간에 코마케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영역은 사실 국내 회사보다는 해외 회사들이 더 점유율이 높거든요. 대형 회사도 다 외국 회사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이 리워드를 게임과 관련된 리워드가 곧 게임과 관련된 마케팅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 플랫폼에 어떤 식으로 이걸 도입할 거냐.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이제 개발도 시도를 하고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훨씬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죠. 기존에 이제 기존에 온 게임 관련된 시장은 굉장히 공고합니다. 이거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이런 걸 들어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뭐 ICO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암호화폐 시장 성장성이 나쁘지는 않나요? 않겠죠? 예,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ICO에 대한 규제가 언젠가 풀린다고 보고요. 아마 현재도 아마 이제 ICO 규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왜냐하면은 이 ICO를 언제까지 규제할 거냐, 언제 금지할 거냐. 결국은 이제 이 4차 산업, 블록체인 이쪽의 발전을 위해서는 ICO를 규제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뒤처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뛰어가거나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한국만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ICO 금지한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고. 그렇죠. 딱 뭐 두 군데밖에 없죠. 이건 사실 상당히 좀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가 뭐 토종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뭐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정리 멘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토종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제 뭐 우리 이제 뭐 최초의 어떤 보스코인, 뭐 그 이후에 뭐 이제 뭐 H닥이다, 뭐 아이콘이다, 뭐 하이콘이다 해서 쭉 나왔는데 어쨌든 보면은 그 내부를 보면은 기술은 상당히 뛰어나요. 하지만 우리 이제 토종 코인이라는 거는 의미는 없고 어쨌든 처음서부터 글로벌 코인이다라고 출발해야 되겠죠. 네. 제2의 이더리움이라는 말보다 빨리 이미 서비스 플랫폼 경쟁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활성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블록체인상에 좋은 비즈니스 플랫폼을 우리나라가 갖게 되기를 이렇게 희망해 봅니다. 희망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